네, 두 분 의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은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두 분 자주 만나시고 지금 국회에서 치열하게 또 토론도 하고 그러시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죠? 야당들이 그 협치를 잘 안 하시나요? 아니, 그래도 본회의 때는 그 의석 배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당보다는 좀 더 많이 봅니다. 네. 제 옆자리도 지금 김중로 의원님 또 이동섭 의원님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또 뒷자리는 김삼호 의원님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많이 뵙니다. 네. 김경진 의원께서는 자주 바른미래당을 바라보시는데 바른미래당 측에서 민주평화당을 잘 안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좌석에 이제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정책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 그런 현안들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그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못 뵈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참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네요. 뭐 저희 역량이 안 되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요번 국회에서는 우리 권은희 의원님 지금 예결위원 들어가 계시죠. 네. 아마 지역 예산을 권은희 의원님이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거예요. 올해 아마 광주 지역 예산은 거의 권은희 의원님 책임하에 챙기는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발 빼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기지만 그게 총체적으로 이제 예결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전체 조정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뭐 두 분 의원 또 지역 광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활동들 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각 당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 의원님부터 먼저 당내 사정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저희 당은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가 되셨는데요. 손학규 대표 체제 이후로 당내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당대표와 경선을 했던 권은희 최고위원이나 하태경 최고위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이 스스로 지금 싱크로율이 95%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좀 당과 전체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좀 안정감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민주평화당은 어떻습니까? 정동영 지금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제 당 내부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큰 틀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 지지율이 이제 2% 내외니까요. 뭐 1.5% 뭐 이러니까 이게 계속이 된다면 사실 당으로서는 전속 불가라고 봐야죠. 네. 거기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제 지역구가 호남 지역구 의원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호남의 이익을 좀 잘 챙겨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알게 모르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인데 실은 호남 내부의 지역민으로부터도 그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지역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면서도 우리 지역의 이익을 챙기고 우리 지역에게 뭔가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예산활동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는데 네. 정작 지역민들은 니들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이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이래서는 우리 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각각 개별적인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역당 의원이라고 하는 이 오명을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역에서나마 사랑을 받는다면 그나마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의정 활동하는데도 힘이 없고요, 자신감이 없고 이게 과연 맞나 하는 회의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이 정계 개편이랄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죠. 네. 앞으로 이 추석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직접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는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 사회 흐름을 두 분 의원님들과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들이 많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진 의원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당명에 평화자가 들어가 있고 이제 특히
당의 이제 기본적인 창당의 어떤 연원이나 흐름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당의 이제 주요한 어떤 목표 중에 하나여서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가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평화 수역이라든지 공동 어로 구역이라든지 또 비행 금지 구역 또 전방 5km 이제 이 휴전선 남북으로 5km 반 이 반경 내에서는 연대급 이상 군사 훈련을 아예 안 하기로 해서 네. 어떤 경우에도 무력 충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남북한 정상의 선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단히 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유엔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를 잇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조금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남북한 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이번 정상 간의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잘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크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권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정상회담 아주 성공적이었고요.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그 체육관에서 북한 주민 15만을 향해서 직접 육성으로 한 그 연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평화를 볼 때는 평화의 분위기, 평화의 의지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다라면 또 하나의 측면은 평화의 실천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화의 의지와 분위기는 이렇게 성큼성큼 앞서 나가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평화의 실천은 현실에서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건너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평화의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모두 잘 조율이 되면서 서로 인정을 하면서 평화에서의 역할을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부와 여당의 프레임은 이 평화의 분위기와 의지 외에 평화의 실천을 네. 평화의 의지와 분위기에 맞춰서 성급하게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입장이고 네.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반평화 세력이다라는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략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평화의 실천은 국회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관계의 정세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이행과 관련해서 법률적 효력을 줄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평화를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그 평화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길거리에 평화는 경제다라고 예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평화는 경제다라는 거는 평화의 그러니까 분위기,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평화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평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두운 시기를 어두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어두움이 동굴인지 끝이 보이는 터널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이 동굴인지 끝이 보이는 터널인지 진단해야 되는 그런 신중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정도가 얼마나 어두울 것인가를 측정하는 네.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짚어내는 역할에 대해서 실천하는 평화라고 인식을 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가야지 반평화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안 된다, 절대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주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